200곡 정도 저작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야 이거는 내가 다른 작곡가보다 강점이다 장점이다 하는 거 있어요. 재능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감수성이 풍부하고 작사를 좀 이렇게 제가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작사가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아 진짜로요? 예. 제목이 뭐예요? 반쪽이라는 노래 있어요. VOS에. 가사가 실렸어 교과서에? 예, 중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음악도 아니고 국어에? 예. 대박이네. 저작권료 줘요? 아주 소정의 인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세가 가사를 쓸 때 필로 해요? 아니면 뭐 책에서 읽은 거를 뭐 생각을 해? 아니면 뭐 소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사가 어려운 게요. 철저히 머리와 가슴을 다 써야 돼요.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이제 감성이 극대화 시켜야 돼요. 물리적으로 따졌을 때는 작곡 편곡이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작사는 그냥 이렇게 글만 그렇지. 쓰는 개념이니까. 근데 굉장히 수준 높은 퀄리티로 만드는 거는 작사가 더 어려워. 후렴구는 내가 봤을 때 엑기스를 갖다 놓겠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죠. 반복돼야 되니까. 그렇죠. 작사, 작곡, 편곡 중에 뭐가 제일 시간이 많이 들어요?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편곡이 제일 많이 들어요. 편곡이. 예. 그러니까 작사, 작곡을 러프하게 만들어 놓고 편곡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거네? 사람마다 또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계속 다듬고 수정하고 막 이거를 집요하게 하는 편이에요. 나도 옛날에 오디오 편집할 때 계속 고칠 게 나오는 거야. 끝이 안 나겠어.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 번 한 10대 번 듣고서 맞아요. 한 큐의 편집으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더라고.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노력파이기 때문에 타고났으면 더 빨리 할 수 있었겠지만 혹시라도 실수나 미스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입니다. 저도 오디오 한 6년 편집해보니까 영상은 지금 이게 4회째거든요. 네 번째인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확실히 영상이 힘들어. 손이 많이 가잖아. 맞아요. 나는 오디오만 보고 편집해 일단. 또 자막 넣어야지. 앞에 뭐 넣어야지. 영상의 미래다. 네. 단점은 뭐예요? 체계적으로 음악을 어떤 기관이나 특정 개인에게 배운 게 없어서 독학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게 부족해요. 두서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번에 용감한 형제들인가 그분은 악보도 못 본다며.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막 작곡하는 거야? 그분도 저랑 이제 비슷하게 독학 태클을 밟으신 분이죠. 집요하게. 독학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어. 굉장히 독한 거죠. 그러면 작곡가 10년 넘게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 있어요? 고충. 엄청나게 많죠. 때려치우고 싶었던 적도 많고 네. 분노 이글거리던 적도 있고 우울증에 빠졌던 적도 있고. 저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작사들이잖아요. 네. 클라이언트라 그러죠. 그분들한테 이제 섭외를 받아서 곡을 쓰고 끝나면 이제 작업비를 받아야 되는데 예. 작업비를 띄어먹는 놈들이 있어요. 그거를 안 줘. 선불로 받아버려 그냥. 지금 현재는 이제 제가 믿을 만한 회사들이랑 예를 들어 JYP 같이 이제 큰 회사들은 양아치 짓은 절대 안 하거든요. 네. 애매한 회사들이나 신생 회사들.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저 뭐 한때는 뭐 부동액을 갖다가 협찬을 받았나 봐요. 네. 저는 사실 자동차도 그때 당시 없었거든요. 고삐 다르니까 고삐를 안 주고 부동액 몇 박스를 보내는 거예요. 와 말도 안 돼. 그거는 약과죠. 그나마 부동액이라도 줬으니까. 그 쓸데도 없지만 돈을 준다 해놓고 이제 뭐 안 주고 잠수 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얼마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줄게 맞아, 되니까 맞아. 그런 경우도 있고 버젓이 가수가 활동을 하고 클라이언트들이 외제차 끌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어디서 술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제 연락은 씹고 돈 안 주고 진짜 생양아치네. 그런 양아치들이 정말 많아요. 뭐 요즘에 엔터 뉴스가 알고 보니 양아치구나 하는 소식들이 많잖아요. 네네. 빙산의 일각입니다. 1분만 나온 거죠 뭐. 예, 고소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돈을 안 받으면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아 억울하지. 소송 같은 거 하면 괜히 미운털 밖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타협 않고 소송을 해서 이겨서 돈도 다 받아냈고 열심히 작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본주의에서는 결국 필요하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양아치들한테 당하면 너무 막 속상하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뭘로 풀어요 스트레스를? 한때는 이제 술 마시는 걸로 풀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취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취미가 있기 전과 후로 나뉘거든요. 사람이 취미가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전 되게 많이 깨닫게 됐어요. 왜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안 좋은 기억이나 안 좋은 사건이 있으면 그게 계속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취미가 있으니까 파티션이 나눠서 분산이 되다 보니 덜 아파할 수 있지 않나. 화가 취미로 오르지만 건담 색칠하면서 좀 풀리는 거네. 분노의 도색질을 하죠. 취미가 좋은 거죠. 저는 취미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조리나 양아치들의 더러운 어떤 관행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엔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술이나 그런 걸로만 푸는데 저도 그랬었고요.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취미를 꼭 가져라. 그러면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데 수입은 얼마나 돼요? 그때그때 다른데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드리긴 그렇고 억대 정도 벌었습니다. 억대. 유사 성공한 작곡가는 연봉으로 억대를 법니다. 김원님이 그러면 작곡가 중에서는 많이 버는 축이죠? 기준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많이 버시는 분들도 하도 많아서 못 버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피라미드 구조겠죠. 진짜 위에 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겠다. 지출이 제일 많은
중요한 건 뭐예요? 보험료겠죠. 부모님 거 제가 대신 내드리는 것도 있고 효자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미친 듯이 나가죠. 보험이나 이런 거 말고 재테크 하는 거 있어요? 작사 작곡가들은 재테크에 굉장히 흐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것들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보험 상품에 이제 매달 낸다든가 헛돈을 쓰지 않기 위해 잔고를 줄이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고 그렇게 해놓으면은 내 돈 같지가 않으니까. 마인드가 좋네. 보통 감사합니다. 막 외제차 끌고 월세 비싼데 막 살잖아. 그렇죠. 뭐 500에 20 살면서 그러니까. BMW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죠. 야, 근데 카푸어들이 많은데 우리 네. 김원님은 전세로 예. 2시간 촬영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없는 게 이상하거든요. 있었다가 헤어진 거죠. 헤어진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헤어진 적이 없으니까 궁금해. 헤어진 적이 진짜 없으셔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 매번 물어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로 애정이 식었다거나 어떤 갈등 요소가 더 이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에서 막 결혼하라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 부모님. 아무래도 결혼하길 바라시죠. 지식보관소님이라고 저보다 17살 어린 친구가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없어요. 이상형 물어봤는데 아이유래. 나이를 물어봤는데 밑으로는 무제한. 미성년자만 아니면 되고 위로는 한 서너 살까지 커버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0까지 힘들겠다 그랬는데 김원님은 몇 살 때쯤 하고 싶어요 막. 결혼은 항상 할 마음이 있고요. 오, 좋은 사람만 있으면 당장 하는 거네. 사계절은 겪어봐야죠. 1년은 사귀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는 저는 20대는 좀 부담스럽고요. 30대가 낫지 않나. 그러면 앞으로 이 방송 듣고서 작곡가 한다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가요계가 사실 우리의 숲이잖아요. 어디 한 곳에서 불이 나고 전염병이 돌면은 그 숲은 결국 초토화 되거든요. 부조리의 타협을 아무리 달콤한 속삭임이 오더라도 전체적인 씬을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당장이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부조리에 타협한 결과가 안 좋게 모두에게 오는 거거든요. 네. 부조리와 타협하지 말고 참고 버텨라. 예, 열심히만 한다면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아까 4가지 방법 있었잖아요. 예. 실용음악과 나오는 거, 어떤 아카데미 다니는 거, 유명한 분한테 들어가서 배우는 거, 아니면 마지막 독학하는 건데 어떤 걸 추천하세요? 정답을 말씀드리긴 어려운 게 사람마다 기질과 환경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 같은 경우는 갈 형편이 안 되는 집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편과 자기 적성에 맞게 골라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본인의 환경에 맞는 걸 선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노력은 기본 깔고 가는 거고. 예, 사실 노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저는 나이가 40대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서 노후 준비. 네, 앞으로 제가 심리상담 치료사를 공부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제 방송에 놀이치료사하고 최면 심리 상담사 나오셨거든요. 재밌었어요. 개인적으로 음악치료사 자격증 땄거든요. 놀이치료사, 음악치료사, 최면치료사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김원님이 뭐 가족이나 아니면 뭐 팬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홍보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인스타를 열심히 여기다 다시 여기다 띄워주시면 띄워드릴게요. 인스타 네. 이름이 뭐예요? 프로듀서 언더바 김원입니다. 제 인스타 많이 놀러 오셔서 글도 달아주시고 팔로잉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김원님이 혹시 궁금한 직업 있어요? 평상시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심리 상담사를 하고 싶어 하다 보니 심리 상담사가 굉장히 궁금해요. 2분 나왔다니까요. 거기 보면 시험 과목, 자격증 따는 방법 다 나왔어요. 꼭 제가 청취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방송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요 밑에 이메일 주소랑 카카오톡 1대1 오픈 채팅방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요. 출연 신청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쉬는 날 나와주신 오늘의 주인공 김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후기 및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정리도 되고 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재영님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즐거웠습니다. 감사드리고 음악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놀고 먹고 살고 싶습니다. 건담만 하고 싶어요. 와, 유튜브 막 한 10만 명 돼가지고 수익 막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러실 날이 머지 않았을 거라 그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용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해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